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0대를 넘어서면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혹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큰 병이 발견되지 않을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 나이가 들수록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내 자리는 안전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드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멀어집니다. 젊음을 잃는 것.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들의 죽음이나 나의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잃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죽음을 피하려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가보려 합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살도록 일깨워 줍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느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무엇을 위해 쓰이나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려는 수비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을 힘겹게 느끼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깊은 곳에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결핍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 거야. 연봉이 오르면 여유가 생길 거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쉴 거야. 우리는 늘 진짜 삶을 미래로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생양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 참고 견디는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진짜 삶은 저 앞에 언젠가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한번 자신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또 한 주가 시작이네. 금요일까지 버텨야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금요일 저녁에 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일을 버티면 주말이 온다. 그렇게 일주일을 세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버티면 주말이 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하지만 주말도 쉬지 못합니다.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고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놀아주고 가족 모임에 가야 합니다. 명절은 아니어도 부모님 뵙고 처가 가고 친척 만나고 토요일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일요일 아침 잠깐 여유를 부려볼까 합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벌써 우울해집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또 일주일을 버텨야 하네. 월요일이 무섭습니다.
알람 소리가 싫습니다. 출근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갑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어느새 60대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계속 언젠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평생 주말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은퇴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정작 지금은 살지 못했네. 40대 중반,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이래서 괜찮을까?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90세, 100세까지 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입은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은퇴가 빨라지고 새로운 기회는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가능할까?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집니다. 재테크 강의를 듣고 투자 공부를 하고 부업을 알아봅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벌수록 불안은 오히려 커집니다. 왜냐하면 충분하다는 기준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저녁 약속도 거절합니다. 취미 생활도 포기합니다. 돈을 벌어야 해. 나중을 위해서. 아프지 않으려고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종합 비타민, 루테인 등등.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애씁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유튜브 운동 영상 따라하고 걷기 목표 10,000보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요? 건강을 잃으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SNS를 열어봅니다. 피드에는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동창회에 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요즘 뭐 해? 아, 나? 사업 하나 하고 있어. 요즘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힘들고 빚도 있고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큰애가 서울의 주요 대학 합격했어. 작은애도 외고 다니고 있고 난 신경 안 써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 순간적으로 당신은 자녀를 떠올립니다. 우리 애는 그냥 고만고만한 대학 다니는데 나는 부모로서 부족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의 나는 부족해. 더 나아져야 해. 더 가져야 해. 더 잘해야 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미래의 어떤 시점, 조건이 충족된 그때를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이 고생만 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가지면. 하지만
이것저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 억대 연봉자의 고민이 생깁니다. 좋은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도착점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언젠가를 위해, 나중에를 위해 살아갑니다. 정작 지금은 살지 못한 채로요. 지금은 참고, 견디고, 버티는 시간일 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고, 채우려 하고, 막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뒤처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결국 다 잃게 될 거라는, 결국 다 끝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평생 이것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내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혹은 훨씬 나중에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 5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돈은 당신이 죽는 순간 은행 계좌에 숫자로만 남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룬 명예와 지위, CEO였든 교수였든 의사였든 사장이었든 죽는 순간 그 모든 직함은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이 가꾼 외모와 체면, 평생 거울 보며 신경 썼던 그 외모는 죽는 순간 빠르게 변합니다. 당신이 애지중지하던 소유물들, 그 비싼 집, 그 좋은 차, 그 명품 가방들, 당신이 죽으면 누군가에게 팔리거나 버려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도, 당신이 평생 돌봤던 그 몸도 당신이 죽으면 화장되거나 매장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스티브 잡스를 아시나요? 애플을 만든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어 세상을 바꿨습니다. 맥북, 아이패드를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2011년 5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부와 성공을 쫓았습니다. 애플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불렀고 나는 그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나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가난한 환자와 나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병원 가운을 입고 같은 링거를 맞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수백억 달러로 잃어가는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아이폰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물질적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의미 있는 관계, 타인에게 베푼 선함,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였습니다. 나는 평생 틀린 것을 쫓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지.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조문객들이 와서 절을 하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빈소 앞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아마도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을 겁니다. 자녀들 교육시키느라 고생했을 겁니다. 집을 사느라, 빚을 갚느라, 노후를 준비하느라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진 한 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조문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가족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그리고 조문을 마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 뭐 먹을까? 오늘 날씨 좋네. 다음 주 회의 준비 다 했어? 요즘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 삶은 계속됩니다. 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며칠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고인을 생각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명절 때 잠깐 생각나고 기일에 차례를 지내고 그렇게 점점 잊혀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킬 것이 없다면 잃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명예,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꾼 외모,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남들과 비교하던 모든 것,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지키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것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 남들의 평가, SNS의 좋아요 개수.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이 선물하는 자유 만약 당신에게 1년의 시간만 남았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동료가 당신을 무시했던 일이 중요할까요? 통장 잔고가 조금 부족한 것이 중요할까요? SNS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보며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입니다. 첫째, 나 자신이 되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고, 남들 눈치를 보느라 내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다. 둘째, 일만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출세하느라, 돈 벌느라, 승진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용기 내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넷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자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영영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섯째,
내가 더 행복해지도록 살지 못했다. 항상 참고 견디고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고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 후회된다. 더 높은 직급에 오르지 못해 후회된다. 더 큰 집을 사지 못해 후회된다.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해 후회된다. 더 비싼 옷을 입지 못해 후회된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하찮아집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해집니다. 출세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돈보다 의미 있는 경험이, 체면보다 진실한 관계가,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매일을 마지막처럼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오늘도 이 햇살을 느낄 수 있구나.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순간이 선물로 느껴집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를 보며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커피의 향기를 온전히 맡습니다. 따뜻한 컵을 손으로 감싸는 느낌을 느낍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을 음미합니다.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합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평소 같으면 반쯤 듣고 휴대폰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 듣게 됩니다.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됩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매일 아침 이런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 때 내가 다시 깨어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겠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더 생생해집니다. 더 소중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해집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특별해집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살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전부 다르게 보입니다. 출근길이 막힙니다.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부터 났을 겁니다. 핸들을 치고 한숨을 쉬고 차선을 바꾸며 조급해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나에게는 갈 직장이 있고 운전할 차가 있고 이렇게 길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창문 밖을 보니 하늘이 보입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라디오에서는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구나. 똑같이 막히는 길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동료가 당신에게 짜증을 냅니다. 회의 중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밤에 집에 가서도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을 겁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힘든가 보구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건강에 문제가 있나? 나도 언젠가는 이 직장을 떠날 텐데.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과 헤어질 텐데. 이 순간에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어쩌면 먼저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떡하지? 두려움에 압도됐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아, 나는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게 오늘일 수도 50년 뒤일 수도 있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움으로 낭비할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온전히 살아야겠다. 깊은 숨을 쉽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녁 노을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수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분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무엇을 할까요?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상사의 무의미한 지적에 하루 종일 속상해하지 않을 겁니다. SNS에 좋아요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전화를 할 겁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하루 3번 멈춤입니다. 하루에 3번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하며 음식의 맛에 집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TV를 끄세요. 그냥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껴보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점심에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온전히 들어보세요.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말에, 표정에, 감정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저녁에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에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던 것, 점심때 동료가 웃으며 건넨 인사, 퇴근길에 본 노을,
집에 돌아와 먹은 따뜻한 저녁, 아이의 웃음소리,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세 번째, 주말 질문입니다. 매주 주말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썼나요? 만약 이번 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 주였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당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해줍니다. 어쩌면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드렸다는 것을,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배우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친구에게 연락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바꾸세요.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아이와 놀아주세요.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잊지 마세요. 죽음을 통해 지금을 사세요. 이것이 죽음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가을이 되면 집니다. 아침에 뜨는 해도 저녁이 되면 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 영원히 산다면 오늘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년 뒤에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 소중히 여깁니다.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별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죽음은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줍니다. 지금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언젠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완전히 살았는가? 오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했는가? 오늘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오늘 나는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썼는가? 오늘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히 살았으니까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완전하게 살아보세요. 죽음이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실. 지금 생각하는 이것도, 지금 느끼는 감정도, 지금 가진 것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걱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집착하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소중합니다. 다시 오지 않기에 특별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완전하게 사세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언젠가는 그 기회가 사라질 테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살도록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완전하게 사세요.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